로그 방정식 들어갑니다. 2번 문제. 그 1번은 삼각함수 배워야 할 수 있는 문제라서 여기 사인 코사인 나온 삼각함수 쪽은 일단 넘어가고 큰 2번으로 들어가서 연립방정식 풀어라.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뭐 가관법이라던가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거고, 자, 1번의 첫 번째 식은 3x제곱 곱하기 2y제곱이 576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식은 로그로 풀어져 있는 식인데 얘네 둘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연립을 할 건데, 자, 2번 식에서 여기 있는 식 얘네들을 로그하고 지수하고 진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y-x는 뭘로 바뀌냐면 루트 2의 4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루트 2의 4제곱은 4. 따라서 y는 정리시키면 x 더하기 4. 그럼 자, 이 식을 1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자, 얘를 어디다가 1번에 대입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통일시켜서 지수 방정식으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3의 x제곱 곱하기 2의 y 대신에 뭘로? x 더하기 4로. 그럼 얘가 576인데, 그럼 결국은 우변에 있는 576이 3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 정리시키면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을 양변에 2의 4제곱으로 나누면 576을 16으로 나눠서 36. 그러면 36 얘는 정리시키면 6의 x제곱이 6의 제곱과 같고 x는 2. 따라서 y의 값은 6 해서 해가 결정. 자,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고 36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꿔서 x가 2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y의 값을 찾아도 상관없고, 이제 나머지 푸는 부분은 편한 대로 먼저 여기는 몇으로 2의 4제곱으로 좌변하고 우변을 먼저 나눈 후에 3과 2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한 방법이고, 자, 2번입니다. 2번은 로그 x의 4와 로그 y의 3이 공통. 자,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1번식, 2번식 났을 때 2번식은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y의 27이 3의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정리하면 로그 x의 2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y의 3은 5하고 같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랑 1번식하고 변형할 건데 1번식도 살짝 바꾸면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y의 3은 5하고 같다. 그래서 정리. 자, 이거 로그를 직접 쓰는 것 자체도 귀찮으면 우리가 이제 뭐해서 치환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로그 알아서 그거는 이제 본인한테 편한 방법으로 A로, 그 다음에 로그 Y의 3은 B로 치환해서 들어가도 되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식을 적당히 변형시켜서 이거 왜 3을 했대? 여기 살짝 숫자 바꿔, 여기 3의 세제곱이고 얘가 3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이만큼 곱해서 두 개의 식 서로 연립. 자, 빼가지고 5 로그 y의 3은 마이너스 5 되고 로그 y의 3이 마이너스 1 되면서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니까 y는 얼마로? 3분의 1로. 따라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대입시키면 로그 y의 3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요 자리에다 그대로 가져다 대입을 하면 y를 갖다 대입 안 하고 로그 y의 3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을, 그럼 2 로그 x의 2 플러스 1은 5. 그러면 2 로그 x의 2는 4 되면서 로그 x의 2는 2. 따라서 정리시키면 x의 제곱이 2고 x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결국 x의 값은 루트 2. 그리고 y는 3분의 1 하고 정리. 로그 쓰는 거 귀찮으면 치환해가지고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고, 그거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찾아서 갑니다. 오늘 개념 설명은 좀 일찍 끝날 거예요.
뒤에 내용이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입니다. xy는 8이고 x의 로그 2y는 4면 얘는 우리가 이제 뭐 한다고 그랬냐면 같다라는 거를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양변을 로그로 취할 건데 그 로그를 취하는 방법이 지수 쪽에 있는 로그의 밑을 기준으로 양변을 로그를 취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자, 요 식이랑 이 식이랑 전부 다 둘 다 양변을 로그 2로 자, 취하면 이제 식이 바뀌지. 로그 2에 xy는 8.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y 곱하기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4로 바뀌니까 2로 바뀌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시키면 이제 진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x, 로그 2의 y는 8. 그 다음에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2. 자, 그 다음에 더해서 8되고 곱해서 2 되는 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처럼 보냐면 로그 2의 x를 하나의 근 알파로 보고 로그 2의 y를 베타로 봤을 때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고 알파 베타가 2, 다시 말하면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 나 보고 있지 말고 우선 풀고 있어. 잠깐. 다른 거 풀고 있어. 그러면 자, 얘가 바뀌기를 이제 어떻게 바뀌냐.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는 0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얘네 둘을 뭘로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얘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두 근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그 다음에 이쪽은 두 근의 곱의 역할을 해주는 식.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잠깐만요. 미안해. 아이고 참. 진짜 미안. 이거 왜 8점? 얘가 3으로 바뀌지? 그러면 이제 t-1 곱하기 t-2가 0이 되면서 t가 1이거나 t가 2가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꿔 쓰기를 로그 2의 x가 1이거나 또는 로그 2의 y가 1일 수 있어. 그럼 로그 2의 x가 1이면 로그 2의 y는 2. 로그 2의 y가 1이면 로그 2의 x가 2가 되고 따라서 x가 2. y는 2의 제곱에서 4가 되거나 반대로 x가 4이고 y가 얼마? 2하고 두 쌍으로 표현. 자, 아까 여기를 내가 잘못 써가지고 두 근의 합과 곱으로 표현하라고도 말을 하긴 했는데 자, 로그 2의 8이 3으로 바뀌면 여기가 살짝 바뀌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얘랑 얘네들의 관계가. 자, 두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에 두 수의 합이 3이 되면서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1하고 2랑 2하고 1 또는 1하고 2랑 2하고 1이기 때문에 두 수의 합과 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합과 곱으로 들어가니까 더해서 3이 됐으니까 로그 바로 들어가면 이거 안 써도 돼. 로그 2의 x가 1이면 로그 2의 y가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는 반대로 x가 진수가 x일 때 2가 되고 진수가 y일 때 1이 될 수 있으면서 나머지는 이제 답 정리는 그대로 똑같이 x가 2고 y가 4이거나 x가 4일 때 y가 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아까는 8이라서 지금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바꾸라고 한 거고 잘못 봐서 지금같이 합과 곱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자 3번의 1번은 x의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4하고 5일 때 양수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2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개수가 주어지고 두 근에 해당하는 4하고 5가 주어지면 우리가 여기서 뭘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은 8.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0.
그러면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게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b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냐면 8에서 ab는 7. 9. 계산 틀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줘. 9. 자, 두 근의 합은 9. 그래서 ab의 값이 8.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의 로그 2의 b 플러스 16은 두 근의 곱 20과 같다. 따라서 a 로그 2의 b는 얼마냐면 4. 그럼 여기서 정리되기를 뭘로 정리할 수 있다? a의 4제곱은 얘는 로그 2의 b 더하기 16이랑 a 로그 2의 b 더하기 16이 20이 되면서 a 로그 2의 b 이 값이 얼마냐면 4야. 그지? 그럼 로그 2의 b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 정리시키면 이제 로그 2의 b는 얼마? 얘를 바꿔 쓰면 이렇게 쓰겠지. a의 4제곱은 우리가 그냥 쓰면 로그 2의 b 이렇게 쓰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왼쪽은 봐봐봐. 거듭제곱이야. 지수야. 관련돼 있지? 근데 오변은 지금 뭘로 관련돼 있어? 로그야. 그럼 지수하고 로그하고 같은 상태에서 a하고 b를 구하기는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럴 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우리가 뭐 해줬어? 지수 쪽에 로그가 들어있는 경우는 지수에 있는 로그의 미술 기준으로 양변에 로그 취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식에서는 자, 양변에 밑을 얼마로 하는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로그 2의 4니까 얼마가 되고 2의 제곱에서 2. 그럼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식이 로그로 풀어졌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밑을 얼마로 하는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는 얼마? 로그 2의 8이니까 3.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주는 게 빠르지. 그럼 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두 수의 합이 3이 되고 두 수의 곱이 2니까 누구누구 있겠다. 로그 2의 a가 1일 때 로그 2의 b는 2라고 쓸 수 있고 또는 로그 2의 a가 2일 때 로그 2의 b가 얼마가 될 수 있어? 1이 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양수 a이기 때문에 정리시키면 a는 2의 1제곱에서 2, b는 2의 제곱에서 4. 자, 또는 a가 4가 되고 b가 얼마로? 2. 그래서 양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a가 2일 때 b가 4거나 a가 4일 때 b가 2인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를 변형시킬 수밖에는 없는데 여기서도 사용되는 게 전부 다 얼마?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 로그를 가져다가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 방정식 풀 거기 때문에 진수에 해당하는 x값 찾아야 되고 당연히 x는 누구보다 0보다 큰 값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 오늘 숙제하면서 잠깐 한 것 중에 진수 조건 확인 안 해서 답이 음수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특히 진수가 미지수에 들어가 진수 쪽에 미지수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진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조건 따지고 그래서 식 적으면 로그 5 더하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 자, 전개하면 이제 자, 로그 x를 공통으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3은 0. 자, 로그 더하기 로그 2의 값은 얼마와 같다? 예. 얼마? 지금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로그 쓰고 있지? 얼마야? 1. 그렇지. 그러면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얘 값이 1과 같기 때문에 로그 x 마이너스 3은 0. 자, 두 근의 문제는 두 근의 곱입니다. 그럼 여기는 x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2차냐면 진수 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알파하고 베타 두 근이면 이 문제는 이거지.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두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을 써라 그러면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에서 이 진수에 해당하는 알파와 베타의 곱 또는 알파와 베타의 합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문제는 두근의 곱이니까 x가 진수 쪽에 있어서 알파하고 x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두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찾는 문제야. 따라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어디서? 두근의 합에서 알파 베타가 나오고 알파 베타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10분의 1. 자, 참고로 앞에서 지수방정식 했을 때 지수방정식은 지수 쪽에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수방정식에서 풀 때는 알파라던가 베타라고 하는 이 근이 지수 쪽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지수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어느 쪽으로?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해서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들어가는 거고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의보다는 두 근의 곱을 물어보면 로그 x 진수 쪽에 x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근의 합보다는 두 근의 곱으로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얘는 누구로? 로그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의 합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내고 두 근의 곱을 찾아낸다는 거. 차이가 있어. 지수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ax의 제곱 땡땡땡 하고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ax를 a의 x제곱을 가지고 있는 항이 3개짜리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이고 로그 방정식에서는 진수의 x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항을 3개로 하는 로그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이 아니라 뭘 물어보게? 두 근의 곱을 물어볼 거야. 그럼 진수가 알파하고 베타가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하라는 말하고 같아. 그럼 진수끼리 곱하려면 로그 x를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어디를 가지고 와야 돼? 두 근의 합쪽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자, 모양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진수 방정식에서 진수끼리의 곱이 결국은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로그 x를 가지고 있는 항 3개짜리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로그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에서 x, 진수끼리의 곱으로 찾아간다는 거. 그거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4번까지만. 자, 주어져 있는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야. 일단은 우리가 함수에서 생각해 봐봐. 함수 f하고 g가 서로 같다 그랬어.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조건이고요.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조건.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조건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뭐라고? 응? 뭐라고?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 조건. 이거 했지? 여기서부터 했지? 이제 여기 나머지 이쪽 있지? 이쪽 풀어보고 빠진데 여기도 마찬가지 풀고 오고 이 정도까지는 풀어봐 한번. 알았지? 그리고 반드시 네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숙제라던가 개념이랑 어떻게 될지 해줘봐. 응? 함수에서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 f와 함수 g가 서로 같다 그랬을 때 조건. 찬민이 함수 f와 함수 g가 서로 같다 그랬을 때 조건. 두 함수, 함수의 상등관계. 정역이 같을 때 대응하는 뭐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대신에 전제 조건은 공역도 서로 같을 때겠지. 그러면 여기도 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야. 얘네들이 등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를 배운 적이 있어. 그때 함수 fx와 함수 gx의 교점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결국은 y는 fx와 y는 gx가 서로 같을 때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면 되지. 누구랑 누구랑 y는 로그 x의 제곱과 y는 2 곱하기 로그 x가 서로 같을 때 x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같으려면 x의 조건이 뭐냐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y는으로 풀면 로그 함수거든. 로그는 중요한 게 뭐였어? 밑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지금은 여기는 두 로그 함수는 밑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어디를 봐야 돼? 진수를 봐야 돼. 그럼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일단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 공역도 같고 치역도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누가 되냐면 x의 제곱이 누구보다 커? 0보다 크지? 진수가 x제곱이야. 그러면 x의 제곱이 지금 x는 실수인데 x의 제곱이 0보다 클 때 조건 x가 실수의 성질 생각해. 로고 생각하지 말고 x가 실수일 때 조건을 생각해봐. 그러면 2차 부등식하고 똑같아. x의 제곱이 0보다 클 때 조건. 어? 또 근데 그거를 정의역으로 표현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작다고? x가 0보다 크도 되고 x가 0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있는 로그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 x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 근데 두 번째 있는 2 곱하기 로그 x의 함수는 x가 그냥 얼마보다 크면 돼? 실수야. 그러면 얘네 둘의 정의역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달라져.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든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을 풀 때 진수 조건을 확인할 때는 진수의 지수를 내려서 써버리면은 달라져 완전히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반드시 정의역과 치역 또는 진수 조건 확인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방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제곱에서 0보다 크니까 이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하고 x가 0보다 클 때 함수가 두 개 그래프가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를 각각으로 비교해보면. 자, 첫 번째 로그 x의 제곱을 진수로 갖는 함수는 x가 0보다 커. 지금 이거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1,0을 지나면서 점근선을 y축으로 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하는 함수의 모양인데 x가 0보다 작아도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실은 이거지. x가 0보다 크면 로그 x겠지만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로그 x로 바뀌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으면 로그 마이너스 x하고 같은 모양을 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하나 더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입니다. 1번 그래프 누구냐면 로그 x의 제곱 그래프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근데 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1,0을 지나는 거는 같아. x가 2일 때만 함수값이 얼마로 바뀌고 그래프의 폭이 조금 가팔라지면서 자 얘만 나오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같지 않다. 정의역 자체가 달라. 정의역이 바뀌어버리고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윤비야? 그래서 문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돼? 거짓이다. 즉 아까 재훈이가 한 말처럼 그래서 로그 x의 제곱 함수는 결국 누구랑 똑같다고? y 로그 2 곱하기 로그 x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함수와 같아지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그래프 함수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 됐죠? 됐지? 왜냐하면 네모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모 안에 비슷하게 생긴 함수들을 넣어가지고 서로 같은 함수를 고르라고 해. 근데 얘네 둘은 다른데 우리가 뭘 아냐면 얘는 알고 있어.
아, 진수의 지수가 2구나. 그럼 거듭제곱 했으니까 내려서 써야지. 그래갖고 얘랑 누구랑 서로 같다고 골라가지고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얘도 얘하고 같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얘도 이거겠지. 하나의 함수 얘도 다시 써보면 이거야. K는 둘이 서로 같으니까 로그 XY라고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K는 로그 X 더하기 로그 Y. 그럼 조건을 따지게 되면, 자, 이 첫 번째 식에서는 XY가 진수기 때문에 XY가 0보다 커. 그러면 곱해서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경우는 누구 있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경우하고,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두 가지의 경우로 들어가 버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따로따로 별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서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기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조건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훨씬 더 개수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 알고 있겠지. 자, 정리하면 그래서 xy는 10의 k제곱이 될 거고, 자, 얘도 xy는 당연히 0보다 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로그 성질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마지막에 정리했을 때 xy는 10의 k제곱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는 같아. 근데 진수의 조건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같을 수가 없지. 두 번째 식은 쉬워. 그냥 얘는 10의 k제곱 그래프 그리면 돼. x하고 y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그대로 x하고 y가 둘 다 양수야. 근데 얘는 xy가 0보다 클 때 x하고 y가 둘 다 0보다 클 때도 성립하지만 x하고 y가 0보다 작을 때도 성립해.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 때문에? 얘는 y가 뭐가 돼? x분의 10의 k제곱에 해당하는 무슨 함수? 요리함수로 바뀌어버려. 근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도 얘도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지, 둘 다 양수일 때와 드물다 음수일 때 이 함수 관계가 x하고 y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개야. 근데 얘는 똑같이 y는 x분의 10의 k제곱이지만 문제 조건 자체에서 이미 자, x하고 y가 둘 다 언제일 때 뿐이야? 양수일 때 뿐이기 때문에 제 몇 사분면 그래프만 해당해? 1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해당된다고. 구분되죠? 응? 그래서 우리가 로그에서 진수 조건을 확인할 때 반드시 뭐해? 바꿨을 때 진수가 아니라 바꾸기 전에 원래 함수에서 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참이냐 것이냐 물어봤으니까 거짓이다라고 하면 되고, 로그 xy는 y 해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참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안 된다고. 자, 구분합니다. 고르기 문제에서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 나오니까 조심하고, 특히 2번 같은 경우보다는 몇 번? 1번에서 나왔던 얘 있잖아. 진수가 제곱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단 말이야. 로그 2에 x-2의 제곱하고 2 로그 x-2하고 같냐.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진수만 바뀌었을 뿐이야. 진수가 완전 제곱식으로 됐을 때와 앞에다가 1을 곱했을 때는 서로 다른 식이라는 거 생각하고 이제 가야 돼. 알겠지? 자, 마지막. 자, 3번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해할 거야. 안 헷갈리고. 자, 안 되는 판례들만 가지고 온 거야. 자, 얘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왼쪽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 y는 로그 a의 x로 볼 수 있고, 오른쪽은 y는 로그 x의 a 분의 1로 읽을 수 있어. 근데 차이점이 있지.
여기는 미시 A야. 그러니까 조건들은 그대로 따지면 A는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A의 조건이 누구보다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커. 근데 진수 조건으로 봤을 때는 X가 뭐보다 0보다 크다. 이거 하나야. 자, 근데 여기는 미시 X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같은 X하고 A이더라도 두 번째 식에서는 미시 X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고 X가 1이 아니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진수니까 0보다 크다. 완전히 조건이 달라지지. 근데 쓰기는 똑같아. mid하고 진수의 자리가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양은 서로 같지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의 mid과 진수의 조건으로 따지면 달라. 자, 여기서는 뭘로 밑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고, 이제 밑이 0보다 큰데 1보다 크든 0과 1 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그대로 가. 자, x 진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1,0을 지나면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가겠지. 1보다 클 때. 자, 근데 두 번째 식은 똑같아. x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건데 a가 1보다 클 때는 똑같이 가지만 x의 범위가 바뀌어 버렸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야. 미세가 x가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1,0을 지나면 안 되는 그래프가 나오지. x값에서 누가 빠져야 돼? 1이 빠지는. 여기는 a가 1보다 클 때, 얘도 a가 1보다 클 때.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는 밑이 0과 1 사이에서. 자, 이 경우는 자, 얘도 마찬가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자, 그래서 누구하고 달라? 첫 번째 그래프하고 두 번째 그래프의 차이점은 첫 번째 그래프는 정의역으로 누구를 가지고 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1을 포함하고 있지만 즉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서 정의역은 x가 누구만 아니면 돼. 0보다 크면 돼. 실수지만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x가 누가 아닌 1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누구냐면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고 x에서 반드시 누가 빠지게 돼? 1이 하나 빠지게 돼.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는 서로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두 개의 함수는 같다라는 것은 거짓이다. 자, 만약에 얘가 성립하려면 어느 경우만 성립한다. 로그 a의 x와 로그 x의 a분의 1이 성립하려면 언제만 x가 1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이 경우에는 같으득. 자, 이 경우에는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무 조건이 안 붙어 있는 경우는 x가 1이 되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식이 아니다. 일단